자, 오늘은 어느 정도 잘 팔게 되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위 노출되고 잘 팔게 되면 무한 경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발주를 넣고 신상품 기획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광고도 돌리고 공부도 하고 서류 작업도 하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금방 가죠. 그러면서 순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업체는 계속 잘 나가서 밀어내기가 힘들고, 밑에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보다 더 좋은 사진이나 소구점 포인트를 잡아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고, 아마 잘 팔리는 상품들은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만약 마케팅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광고비를 사용을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스타그램 광고나 쇼핑 검색 광고처럼 광고비를 쓰죠.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매출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이익을 내는 데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순이익이라는 건 결국 매출에서 내가 쓴 비용을 제한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용이라는 것을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비용을 줄이는 것은 경영의 문제니까 원가를 줄인다든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고객을 계속 모을 수 있는가? 사실 상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고객을 모으는 것이 마케팅의 정석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채널이 없다면 계속 그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서 광고 비용을 써야만 되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온오프라인의 경계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운영하면 되냐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령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거나 PT 트레이너라면 운동 정보에 대해서 일단 올리겠죠. 초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벤치프레스 방법, 따라만 해도 근육이 생기는 팔굽혀펴기 방법 등등. 블로그는 이렇게 올리면 되고 인스타에서는 고객과 소통하는 것을 올리시면 됩니다. 헬스장 청소가 끝난 다음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활기찬 아침입니다. 오늘도 헬스장 문 열었으니까 꼭 와주시고요. 오늘은 3대 운동 하는 날입니다. 혹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좀 되니까 손 소독제를 비치했고 매 시간마다 기구와 문 손잡이를 알코올로 닦고 있습니다. 또 운동 받고 있는 회원분들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나를 한 번이라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부르고 이 고객들이 나를 팔로우하게 만들고 내 잠재 고객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상품이 나오거나 이벤트를 진행할 때 광고비를 따로 태우지 않아도 SNS에 홍보글만 올려도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뒷고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시 순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큰 플랫폼에 입점하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이유는 쉽게 등록하고 쉽게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품이 좀 괜찮아서 후기가 좀 쌓였잖아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구매 전환율도 높단 말이에요. 이럴 때 판매하는 채널이 꼭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럼 자사모를 하라는 건가요? 오픈마켓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은 또다시 사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광고와 홍보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미 큰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푸드를 파니까 그 푸드 쪽을 편집샵처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컨택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입점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너무 대기업처럼 돼버린 마켓컬리도 사실은 원래 큐레이션을 해주던 편집샵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규모를 줄인다면 공동구매 카페가 해당이 되겠죠.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광고비를 내고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여기랑 내 상품의 핏이 잘 맞으면 구매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농라라는 카페를 알게 되었고 그 카페를 통해서 입점 신청을 해서
그 카페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와 판매 방식을 배워서 따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이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익숙해진 시스템이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서 적용하기가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했을 때 분명히 경쟁사를 염두에 두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잘 팔고 있는 경쟁사만 없다면 내 상품이 잘 팔릴 거란 확신도 있으셨을 겁니다. 즉, 관점을 조금 바꿔서 경쟁사가 들어오기 더 힘든 곳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출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가 쌓이고 입소문이 나면서 다시 또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더 널리 알려지고 이런 유입들이 지속 가능한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상품마다 다 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어떤 것이든 팔로는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위탁으로 했다가 판매량이 많아지면 사입을 진행을 했을 것이고, 그런 판매량이 많아지면 원가를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는 우리는 퀄리티 컨트롤만 하고 또 다른 판매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땐 유통 관련 카페에서 글을 써서 새로운 판매자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 깨달으셨죠? 지속 가능성이란 결국 이익이고, 이익을 내려면 경쟁을 약한 곳을 찾아야 되고, 경쟁이 약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갔지만 이제 차츰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그 상세 페이지, 그 사진, 그 후기, 우리가 썼던 그 노력들, 판매 소구 포인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외적에서 팔로를 개척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운 거죠.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가 많이 쌓인 상품이라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팔로 개척에 투자하는 것도 추후에 또 다른 상품을 판매할 때도 이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가야만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좀 더 빠르고 쉽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새로운 시스템을 배웠다고 해서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익숙해졌을 때 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다른 공동구매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곳에서 입점 제한이 와가지고 내가 판매를 한다든지도 다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시스템에서 효율성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인건비를 조금 아낄 수 있으면서 잘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